그냥 한국군은 하고 싸우면은 무조건 이긴다. 미국만 없으면은 한국군은 그냥 뭐 발로 차도 넘어진다고 배워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9월에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철은이고요. 이철은 TV라는 유튜브를 다시 재업로드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북한에는 일단 뭐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으로 나뉘는데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이트 요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눈과 귀가 막혀있는 북한 체제에서는 굳이 블랙 요원이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다니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에서 사찰하고 감시하는 쪽이 많고, 그리고 이제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이죠. 뭐 북한의 돈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가 있는,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첩 활동을 한다고 해야죠. 공작원이라는 것보다도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나 뭐 아무리 보위부에 있든 단기관에 있든 알 수 없는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몇몇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공작원은 아니고요. 북한 보위부죠. 우리나라하고 어디 딱 표현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북한 보위부는 예전에 말하면 이제 안기부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에서는 활동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가지고는 거의나 이제 해외 파견돼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고 하는 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는 그렇지 않고 북한 주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작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북한 보위부에 있었던 거죠. 예, 보위부에서 이제 정보부에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 역시 그 북한 정보부라는 것도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 동향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스파이 짓을 했다는 건 아니고 정보부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스파이, 북한에선 전문 용어로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정보원이라고 할 때는 이제 국가 보위성까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 편견 없이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정보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는 서약서까지 써야지 정보원입니다. 북한의 감시 체제에서 공작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제 나가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공작원이고, 뭐 연락서라든지 뭐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작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작원으로 분리하면 안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사교육이라고 하면은 부대마다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으로 나뉘죠.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 동계훈련은 기본적으로 부대에서 합니다. 왜냐면 겨울에 군인들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근데 하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많이 하는 부대는 한 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 일반적인 부대에서는 하계훈련은 기본적으로 보름, 적게 하는 부대는 일주일도 합니다. 그리고 다 농사에 동원됩니다. 그때는 농사철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농사를 합니다. 김정일이가 성군정치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군인들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농사도 도맡아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도 훈련이지만 기본적으로 싸우려면 먹고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좀 많이 하고 있죠. 훈련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격 훈련을 위주로 하는데, 뭐 사격, 그리고 뭐 강행군, 뭐 4km 무장 강행군, 그리고 뭐 백리 강행군,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 뭐 한 번 하갔나? 저는 보위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인민무력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본 데에 의하면은 그렇게 군대가 빡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 군대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북한에도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숨만 이어갈 수 있다? 코로나 시국에 국경이 봉쇄되면서 식량을 딜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북한하고도 통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북한하고 연결을 하면서 북한 상황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분들 또 간첩이라고 하는데 간첩은 아니고요. 북한의 정보를 알아야지 또 유용한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해가지고 북한 정세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북한군 현 실체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더 조금 악화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서 조금 그래도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북한에도 중국과 첫 무역거래를 한 것이 식량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뭐 군인들도 먹어야 뭐 김정은을 지키던가 말던가 할 텐데 먹을 게 없어요. 제가 군부대 강의를 가끔 가면은 놀라는데 북한에 웬만한 간부집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뭐 일반 부대에서는 먹는 사정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북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어느 한순간에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서 온 건 아닙니다. 모래성이 밑에서부터 물을 부으면 천천히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 지역이라서 대한민국 TV를 자주 봤어요. 전단지도 많이 보고 대북 확성기도 많이 듣고 우리나라 TV가 북한 TV보다 더 잘 나왔어요.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감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 TV를 보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봤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이 남조선 괴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했고, 야 이거 다 쇼한다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부정적인 거라도 자꾸 보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기 시작한 것이 푹 빠져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유년기 시절을 거치고 뭐 학창 시절을 거쳐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는 이제 강원도 원산항 안전보위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외국 선박 및 국내 선박 단속을 하면서 그 인원들에 대한 통제를 하는 그런 검열원 쪽으로 일을 했는데요. 외국 분들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과의 뭐 대화는 안 됐지만 노는 스타일, 그걸 보면서 되게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던 시기에 2007년도와 2009년도 그 전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들여왔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원산항에 있으면서 그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때 그분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싹 트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저축을 해뒀다가 실제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내가 교재에서 배웠던 것과 북한 당국에서 알려주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좀 관심이 더 많아졌고 더욱 대한민국을 자료를 좀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과정에 제가 2010년에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 공부를 하면서 또 황해도 김종태 제해주 일사범대학을 갔는데 거기 또 황해도 지역에서 또 한국TV가 잘 나와요. 그 한국TV를 보면서 제가 부정적으로 봤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의 TV를 이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실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2014년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위부에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정보부에 이제 중위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날개를 더 달아준 거죠. 보위부에 있으니 누가 집에 들어와서 숙박 검열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통제하는 사람이 때문에 검열을 안 해요. 그리고 채널 고정도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한국TV를 채널을 마음껏 돌려가면서 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과정에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와 달리 제가 북한에서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계기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016년 8월 15일 전전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축사입니다. 거기에 내용에 남북의 비핵화 문제가 나오면서 새로운 터전으로 찾아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죠. 왜냐면 그냥 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진짜 뭐 만나보고 TV로만 봤지 실제 가서는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생활을 극복해 나갈지도 조금 우려가 됐고요. 했는데 대통령이 오라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라는데 가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 친구에게 대한민국으로 가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 친구하고 저는 이제 서해바다로 강화도 말도 2사단 어느 한 부대가 지금 나가 있는 해병대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분들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저는 수영 쳐서 왔습니다. 6시간 동안 한 6k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을 쳐가지고 대한민국 군함을 타고 인천항으로 그래서 오게 된 거죠. 저는 한국군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되게 깊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으로 와가지고 뭐 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은 뭐 그 안내원부터 보잖아요. 비행기 안내원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군대부터 봤거든요, 처음으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저희를 이제 마중 왔기 때문에. 그 흔히 군대들 보면 장비빨이라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북한군에서 염장무만 먹다가 깨재지한 군인들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흔히 이름 표현을 하는데 감자 있잖아요. 감자, 삶은 감자에다 젓가락 건자는 것처럼 머리만 크고 몸은 가늘다고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감자에다 젓가락 건자는 것 같은 군인들만 보다가 와우! 군인들이 나오는데 포스가 이거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놀랐어요. 군인은 그때 처음 봤거든요. 놀랐어요. 북한에서 교육할 때는 현대판 미군의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주눅 들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아우라가 까만 이거 선글라스 딱 끼고 쫙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마음이 많이 바뀌었죠. 이게 가병과 우리 대한민국 군의 차이가 이런 거로구나. 북한에는 군인들뿐만이 아니고 뭐 성인 그리고 청소년기 들어가면 다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왼쪽 심장에. 그건 왜 왼쪽에다 다는 줄 아세요? 심장의 고동이 멈추지 않는 한 오직 이들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왼쪽에다 달거든요. 근데 우리 국군은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조금 뭉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특전사 강의만 하고 있는데 특전사 강의를 딱 가면은 그거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해요. 야 이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조금 이런 욕망이 불타오르지 않냐. 어떻게 가병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너무나도 뭉클뭉클해요. 북한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 자체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대한민국 군인을 처음 봤을 때 딱 하나예요. 최고다. 어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제가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물에는 못 들어가요 지금. 2016년 9월 17일 출발을 해가지고 18일 날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요. 17일 저녁 한 8시부터 8시 반 사이에 제가 바닷물에 입수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새벽 4시까지 물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친구하고 오면서 물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땅에 발을 딛고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뭐 그 생각을 했죠. 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죽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아요. 해수욕장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 되면은. 그래서 맥주 한잔 척 먹으면서 해수욕장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바닷물에 못 들어가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벌써 가슴이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막 울렁증이 생기고 그 빈혈이 오더라고요.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좀 수영장도 다니고 하는데 수영장에 갔을 땐 괜찮아요. 이게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 그리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를 비롯한 그 주변의 엘리트들이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체제 붕괴죠. 왜냐면 북한 주민들 의식 수준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와 달리 지금 현재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이후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이 몇백의 아사자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무능함을 알고 있지만 그걸 통제하고 있고 또 그리고 북한을 어디에 세계와 연결을 안 시키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북한 주민들 보면 오죽이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런 체제에서 어떻게 살까? 저 숨가깝에서 어떻게 살까? 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북한은 조선 봉건 왕조 시대를 거쳐가지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서 김씨 왕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어느 정도만 아는 거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 시대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 말고도 뭐 다른 데가 또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북한 나라 땅덩어리 전체가 인터넷이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세계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뭘로 보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SB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만 보는 겁니다. 근데 드라마라는 것이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요. 인터넷이 공유가 되는데 북한에서 그건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김씨가 없으면 북한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젊은 세대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세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김일성이 잘 몰라요 이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해요. 북한 교육에서는. 근데 그 애들이 뭐 김일성을 봤어요? 뭐 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업적을 세웠는데 북한이 이렇게 못 산다고? 라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USB를 통해 가지고 외부와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는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이 마인드가 변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없던 법도 막 만들지 않습니까? 김씨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정권 체제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더 갈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탈북민들이 탈북한 것이 북한 체제가 김씨 체제가 싫어서 탈북을 한 거지 북한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땅덩어리가 싫어서 탈북한 건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괴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체제 그리고 또 김정은과 그 패밀리들을 우리가 타도 대상으로 봐야지 북한 주민이나 북한의 모든 산과 바다 땅이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북한군을 한심하게 봤습니다. 북한군에 있을 때 한국군에서 배워주질 않으니까요. 배워주는 거 오직 하나.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현대판 노예로서 군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둘째, 먹을 것도 없고 해실해실하다. 그리고 여기 군인들은 10년 군복무, 북한군은 1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한국군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배워주는데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의 뭐 군사력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자주포, K9이요 이런 거 전혀 안 배워주는데 뭐
아무것도 안 배워져요. 그냥 북한군은 그냥 한국군은 하고 싸우면은 무조건 이긴다. 미국만 없으면은 한국군은 그냥 뭐 발로 차도 넘어진다고 배워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부대도 강의를 갔습니다. 일반 부대와 특수부대의 차이를 제가 명백하게 아는데 그분들도 일반 부대에 계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반 부대 갔을 때는 솔직히. 북한군이 물론 못 먹어서 젓가락에 감자꾼 자란 것 같지만 10년 군복무 짬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복무 18개월인가요? 뭐 지금 뭐 더 준다고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북한에서는 뭐라고 해야지 1년 조금 더 하고 신병훈련 받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년 군복무 한 사람하고 이 사람이 체격 아무리 좋고 해도 군사 전술적으로 싸우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뭐 군대가 무슨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계속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 전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저는 일반 부대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댓글도 나보고 저 나쁜 새끼라고 하겠지만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확신이 간 건 이제 특수부대 가서. 특수부대 갔을 때는 안 되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 놓고 말한 거예요. 장비빨을 놓고 말한 거 아닙니다.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비행기 이런 건 내놓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 놓고 말하면은 원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체격이 약하고 해도 우리가 체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군인은 오직 승리에만 도취를 해야지 약하다 세다에 빠지면 안 돼요. 약한 자도 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승자만이 승자지 승자는 패자인데 왜 졌냐 묻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핸드폰 쓰고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근데 내가 강의 가서 보니까 내가 강의를 가면 일반 부대 가면 정훈 장교님들이 군인들을 애들아 하고 찾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야 이게 뭐지? 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 주적이에요. 적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자고 있어요 다. 물론 계속 우리가 1950년도 전쟁 이후부터 분단 국가로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만성화가 된 것 같아요. 지나친 만성화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군인들의 인식은 그냥 그러다 말겠지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군인 같지 않고 무슨 학교 같아요. 애들아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북한에서 알았던 것과 많이 다른 것도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의 비행기는 한 20대 정도고 우리나라의 비행기 한 700대 정도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진짜 알고 있던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무직자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는 직업이 없어서 무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직업 선택입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 직업이 없어서 나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북한 교육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일 안 하고 진짜 노숙자가 많고 하는 것이 바로 직장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건 직업이 많아도 너무 많아. 어딜 내가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 선택의 자유가 좋긴 좋은데 그것도 과연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뭘 잘하는 걸까?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뭘 선택을 하던가 말던가 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것이 직업 가지고도 거짓말을 쳤는데 다른 거는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실례로 북한에서 서해바 관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역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인천 대교가 역사의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배워줘요. 북한 분명히 당국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그리고 또 이 모든 발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멘붕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그건 다 북한에서 교육했던 건 뻥이로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죠. 제가 이 질문 되게 기다렸댔어요.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군대 나갈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군대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당당하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나도 헌신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어요. 군대 나가고 싶었던 것은 나는 특전사 나가고 싶었어요. 이양 나가는 거 힘든데 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나이도 많고 북한에서 군복무 경력도 있고 안 되더라고요. 다 조건이. 그래서 사실은 군대를 못 나갔는데 저는 군대 나가면 힘든데 나가고 싶습니다. 이왕이면은 특전사라든지 제가 타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군대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또 도망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거의나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제일 먼저 탈북민들이 죽습니다.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탈북민 남성들 군대 나갔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앞선에서 싸워갔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산 체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또 살고 싶질 않아요. 그리고 그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체제, 민주 체제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겠어요? 용서 안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 가능성이 0.1%라도 있지만 탈북민들은 제로입니다. 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나가 싸우겠다. 그리고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이 밀고 들어가면은 지형을 잘하는 게 누구예요? 탈북민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32,000명이 더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던 사람, 산골에서 살던 사람, 농촌에서 살던 사람, 도시에서 살던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탈북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치고 북한에 또 간다?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제일 앞장에 서서 북괴들과 싸울 겁니다. 왜? 이 자유주의,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싸울 거다. 아, 갑자기 눈물 나네, 씨. 아우, 죄송합니다. 아이, 어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탈북민들 뭐 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글쎄 세금 얼마나 내시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금 자기가 내가지고 이렇게 살려줬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가 자기네한테 총을 쏜다 막 그런 댓글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내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고 받아줬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믿고 받아주고 우리 국민들도 믿고 받아줬는데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 강토, 한 영토에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컥하네.